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교원들이 그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좀 심각해졌고, 특히나 교원에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직접 민원인들과 1대1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직 현장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시대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교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 분위기가 많았죠. 그래서 굳이 법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교권 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 개인이나 이제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 이제 이런 게 좀 강조되다 보니까 좀 민원이 조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 좀 줄어들면서 관리자들은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잘못 개입하면 또 본인에게 또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거의 일선에 있는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원지휘법 등 이른바 교육사법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일종의 소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역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반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것과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 학교는 어쨌든 미성년자들을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곧바로 사법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약간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 수사기관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집 같은 걸 넣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교사나 교육활동 부분만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입법을 하려면 좀 많은 연구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교원지휘법으로 인해서 교사 입장에서 교육자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선생님들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부모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즉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육지원청으로 이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학교에서 교권보호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동학대나 어떤 형사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교사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직접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지시를 이제 사법의 영역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률가인 제가 보기엔 정말 부적절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그냥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면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할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권 침해를 인지했을 때 그 가해자와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문제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신고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일단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교육 현장에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문은 이미 규정은 되어 있고요. 유사하게 교권 침해가 있었을 때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제 규정화되게 됩니다. 교육자들은 대부분 학생을 형사처벌하는 걸 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피소당했을 때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피소당했을 때 지원하는 위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겁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법률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피소 위주로 되어 있고요. 공직자가 직접 자기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좀 지원을 할 때 많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피소 위주로 지원을 한다면 사법이 교육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은 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법 시도도 있는 것처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나 아니면 상담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생기면 개별 교사가 알아서 아는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그리고 그런 비용도 다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공무원 전체 트렌드도 어떠냐면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법적인 리스크가 생겼을 때 법률 지원하는 내용이 많은 공공기관에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 현장에는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번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교사들이 바로 변호사나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교권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서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사만 지원하게 되면 약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좀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이거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초 사안을 조사했을 때 교권 침해로 조금 더 보인다라고 하면 즉시 변호사나 상담사 등을 투입해서 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상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민원의 처리 주체가 일선에 있는 선생님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민원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일반 시민단체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고 학부모 대표자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편향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학교장이나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면 아무래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은 당연히 교사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뢰가 그렇지도 않았고 또 위원회 형식으로 독립된 위원회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날개가 이제 좀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그동안은 학교 폭력이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좀 강조됐다면 이제 또 교권도 또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학교 모두가 구성원이니까 모든 학교 구성원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논란이 크지 않은 말씀드린 5개 부분은 도입을 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되는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사의 요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사전 심의제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든 건을 다 교권침해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떠한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두는 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